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제가 401호에서 인사드리고 이렇게 박수 이렇게 시작할 때 받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아, 이렇게 뵈니까 얼마나 좋아요. 오랜만에 여기 오니까 어떠세요? 저 기분이 되게 이상하시죠? 그죠? 제가 사실은 이제 오늘 뭐 인사를 당연히 드려야 되니까 이런 자리도 사실 처음이기도 하고 어떤 말씀을 또 어떤 방식으로 이제 좀 드리는 게 좋을지, 그리고 이제 어떻게 여러분들이랑 시간을, 되게 이제 귀한 시간이잖아요. 우리 이렇게 만나기가 이제 쉽지 않을 텐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좀 했는데 이렇게 막 잘 안 그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여러분들께서 합격하시고 나셔서 제일 궁금하실 만한 내용들을 어쨌든 공통적으로 같이 시간 내서 이렇게 좀 몇 가지 이렇게 전달하고 나중에 결국 이제 그냥 얼굴 보면서 뭐 밥 먹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지 않나 해서 이제 이거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자리를 한번 마련을 해봤고, 그래서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이제 선배님 노무사님들께서 이제 다양한 내용 이제 준비해 오셨으니까 저는 여러분들께 그냥 인사 말씀만 드리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되게 많은데 강의 시간에 이제 하지 못한 얘기들 중에서 제가 한 2가지 정도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이제 시작하시는 입장이니까요. 근데 이제 제가 22기죠. 근데 여러분들 32기시잖아요. 근데 제가 딱 합격한 지 10년 됐어요. 저는 2013년도 10월 말에 그때 발표가 그때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때 생각을 이렇게 딱 해봤거든요.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의 저랑 딱 10년 동안 뭐가 바뀌었나를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근데 저 말고도 다른 제 지인들, 그리고 우리 후배 노무사님들, 뭐 동기들, 선배님들도 마찬가지고 어떻게들 사셨나, 어떻게들 시간들을 보냈나, 똑같이 합격자로 시작을 했는데 하고 보니까 진짜 다양하게 지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저는 GS 연기 평일반 끝나고요. 지금 주말반만 하고 있고, 오늘 로스쿨 노동법 해설 특강했거든요. 그래서 그거 빼놓고 나머지는 이제 요즘에 기업 강의가 이제 코로나 끝나가지고 기업 강의가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기업 강의를 이제 다니는데, 많은 이제 기업체나 아니면 뭐 일반적인 이제 대학생분들 이렇게 만났을 때 노무사 자격을 취득하고 나서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 노무사 자격의 그런 가치가 뭐라고 생각하냐,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공통적으로 그거에 대해 생각을 하고 제 나름대로 딱 기준이라고 해야 될까요? 기준?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봤을 때 확실하게 딱 하나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아마 그건 여러분들도 이제 비슷할 거라 생각해요. 그건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제는 실무를 하실 거잖아요. 노무사라는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 자체로 우리가 고소득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 수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보장된 건 없어요. 근데 그게 바로 자격증의 장점인 것 같아요. 보장된 게 없다는 건 수입적인 측면에서만 봤을 때 하방이 없다는 건 상방이 없다는 것이기도 하고, 그죠? 근데 수입을 떠나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분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바에 따르면 이제 자격증의 가치는 활용 가치,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기회가 정말 많다는 거. 그래서 지금 딱 봤을 때 똑같이 노무사로 시작했는데도 그 자격증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떤 활동을 하는지, 같은 법인에 있어도 어떤 업무 분야에서 일을 하시는지 정말 다양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정말 이제 우리가 수험생 때는 그냥 수험서를 외우고 판례를 공부하고 답안지 쓰고 이제 이런 걸 했더라면, 지금부터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 자격증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사실지는 오롯이 이제 여러분들의 그거에 달려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의 그런 걸 잘 한번 그려보셔라 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많은 그런 성취감도 느끼실 건데 그 많은 좌절감도 느끼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께서 잘 이제 극복을 하시면서 정말 여러분들만의 그런 고유한 색깔을 가진 여러분들의 그런 자격증의 그런 활용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여러분들의 커리어를 좀 잘 만드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그리고 이제 갑자기 또 무거운 얘기야. 아니,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자, 2번째는 결국 이제 이거예요. 이건 제가 수업 시간에 시간이 없어가지고 말씀 잘 못 드렸는데, 이게 우리가 똑같이 이제 그 자격증을 따가지고 직업 활동을 해서 소득을 이렇게 얻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 직업이 갖는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우리가 똑같이 한 달에 100만 원 벌어도 이 직업으로 돈을 벌 수도 있고 이 직업으로 돈 벌 수도 있는데 왜 여러분들은 노무사라는 직업을 선택을 하셨는지, 그리고 이거를 선택을 한 계기 자체는 특별함이 없더라도 앞으로는 이제 이거 가지고 계속 일을 하셔야 되는데 그거 여러분들께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여러분들께서 일을 하실 때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한 분이 이 사회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좀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노동법은 물론 선한 자와 악한 자의 그런 구도가 아닙니다. 강자와 약자의 구도예요. 약자가 악할 수도 있고요. 강자가 선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최종적인 물론 판단, 법적 판단, 이런 거를 하는 거는 사실 결국 이제 사법부 아니면 뭐 노동위원회 이런 데서 하는 거고, 우리가 이제 실무에서 할 때는 적어도 이제 여러분들만의 그런 기준, 노동법을 바라보는 시각, 그런 기준을 잃지 마시고 바른 길, 여러분들 나름대로 그런 기준, 바른 길을 가지고 그게 이제 기업을 위해서 일을 하시든 아니면 근로자 내지 노동조합을 위해서 일을 하시든 공공기관에서 일을 하시든 어디서든지 여러분들이 역할을 수행하실 때 여러분들만의 그러한 기준을 잘 잡으시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에 그 영향력을 좀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이제 앞으로 좀 성장해 나가는 그런 일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좋은 말씀 쥐어짜서 사실 뭐 이런 말씀 이제 좀 무겁게 드리려고 이렇게 한 건 아니고, 그래도 시작하시는 이제 그 여러분들께 뭔가 제 나름대로 여러분들께 정말 이런 말씀 한 번쯤은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진짜 시험이 정말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걸 어쨌든 여러분들 뚫으셨고, 그죠? 그 난관을 넘기셨고 이제 새롭게 시작하시는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 드리면서 앞으로 무조건 잘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이따가 여러분들 앞으로도 더 잘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말이 행복합시다. 축하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임국재 노무사라고 하고요. 저는 29기 노무사입니다. 아마 오늘 강연 오신 분 노무사 3분 중에 아마 제가 제일 기수가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모로 이 32기 분들보다는 한 4년 정도 빨리 합격을 해서 일을 꽤 그래도 많이 해온 편이기 때문에 제가 업에 대한 설명들은 조금 더 이제 다른 분들보다는 좀 더 자세하게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제가 선택한 주제는 공인 노무사의 업이 어디까지이고, 그리고 공인 노무사라면 커리어를 어떻게 형성해서 어떻게 커리어를 발전시킬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먼저 가볍게 이제 축하 인사드리기 전에,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전부 다 이제 32기 합격자 분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지금 이 교실 자체에 어색한 공기가 엄청 나서 이제 서로 한 번씩 이렇게 좀 얼굴도 보시고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아, 이 사람이 내 동기구나 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고, 그리고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몇 명씩 묶여가지고 한 법인에서 같이 수습을 하실 가능성들도 상당히 높아요. 왜냐면은 저희 법인을 잠깐 뭐 홍보하자면 저희 이번에 3명을 뽑거든요, 수습 노무사를. 그래서 여기 아마 저희 법인에서 같이 근무할 예정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어쨌든 여기 오신 분들 다 같이 친하게 잘 지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오늘 제 시간은 한 20분 정도 할애를 받았는데 20분 정도 끝나고 한 5분 정도 질문 한두 개 정도 이렇게 받으면서 이제 추가적으로 여쭤보실 거 있으시면 그때 여쭤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올해로 이제 4년차 노무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유한 노무법인에서 처음부터 수습 때부터 현재까지 계속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어떤 일을 했길래 너가 뭔데 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라고 좀 궁금해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네이버에 제 이름을 치시면 링크인이 나오거든요. 그럼 그 링크인에 제가 그동안 해왔었던 일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요약을 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시면 아, 너가 그래도 많은 일을 했구나 라고 좀 이렇게 아실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평균적으로 제 동기분들과 비교했을 때도 상당히 좀 다양하고 많은 일들 좀 많이 했어요. 왜냐면은 아까 전에 이제 윤혜인 노무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일반 법인이 있고 산재 법인이 있는데, 저는 산재 일반 모든 걸 다 해봤습니다. 그래서 거의 안 해본 업무가 없고, 동기가 모르는 새로 해보는 업무가 있으면 저한테 물어보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업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무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 노무사업의 현황에 대해서 조금 궁금하실 수 있어요. 이제 막 이제 합격하셔가지고 이제 노무사 앞으로 이 시장이 괜찮을까? 노동법원이 생긴다는데 변호사들도 이렇게 많다는데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조금 고민이 있으실 수 있는데, 일단 노무사업에 대해서는 거의 노동과 관련된 법령의 거의 모든 영역을 전부 다 수행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인노무사법을 개정을 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된 내용도 노무사가 처리할 수 있도록 업의 영역이 확장되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좀 더 이슈인 게 ESG와 관련된 내용들인데, 이제 그런 업무에 대해서도 이제 지금 현재 공인노무사회 집행부에서 그걸 공인노무사의 업역으로 아예 이제 명문화 시킬 준비들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회장단 선거를 해요. 근데 그 회장단 선거에 공통된 공약이 노무감사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회계사들의 회계감사처럼 일반 기업에서도 노무감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법제화를 추진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노무감사라는 제도가 법제화된다라고 하면 이제 노무사의 가치는 훨씬 더 업그레이드 된다라고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제가 했던 일만 간략하게 소개드리면, 일단 노동과 관련돼서 해 주실 수 있나요? 라고 하면 다 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소음성 난청에 대한 회사의 대응 방안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그리고 임금 체계 개편이라든지 임금 평가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노조가 만들어졌을 때 그 노조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단체 교섭과 단체 협약에 대해서 A부터 Z까지 저희가 다 들어가면서 그 교섭진들에 대해서 실무 교육도 하고, 그 단체 협약 안이 이렇게 저희한테 들어오면 그걸 분석을 해서 이거는 수용, 이거는 불가, 그리고 불가하다면 왜 불가한지, 그런 내용들을 전부 다 저희가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사건과 지청 뭐 이런 기타 등등의 것들도 상당히 많이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노무사업에 대해서는 영역이 너무나도 많고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저희가 적어도 밥벌이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제가 현장에서 겪어보니까 이게 수습이 지나고 나서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인센티브 제도를 많이 활용을 하는 법인이 많은데, 이제 어느 정도 법인이나 아니면은 이제 뭐 사람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수입이 적다라고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한간에는 뭐 인터넷 뉴스 기사나 이런 거 보면 노무사가 항상 전문직 중에 가장 낮은 수준의 급여를 받는다라는 그런 기사들을 상당히 많이 보셨을 텐데, 저는 제가 느꼈을 때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 수준의 급여는 제 연차 대비 다른 대기업에 다니시는 분들보다 훨씬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절대 이 업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일단 이 업도 아까 그 윤혜인 노무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저희는 영업직이에요. 그래서 영업을 잘하면 잘할수록 어쨌든 저희가 따온 사건들의 경우에는 저희가 주도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 사건이나 그 컨설팅에 대한 인센티브는 저희가 받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법인에서 주는 일만 하기보다 내가 주도적으로 뭔가를 따서 일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어쨌든 이 건은 내가 했기 때문에 나한테는 무조건 인센티브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니까 이제 업에 대해서는 걱정 마시고, 내가 돈을 많이 벌려면, 그리고 이 업에서 경쟁력을 조금 더 갖추겠다라고 하면 이제 좀 더 많이 공부를 하시고 연구를 하셔가지고 좀 더 보다 적극적으로 영업을 해주시는 게 좋고, 그래서 아까 뭐 운전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조금 뭐 가점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대부분 운전을 할 줄 안다, 그리고 자차가 있다라고 면접 때 이야기를 하면 매우 높은 가점 사안이 돼요. 왜냐면은 산재뿐만 아니라 저희도 자문사가 서울에도 있고 부산에도 있고 뭐 제주도에도 있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차 타고 돌아다닐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희 대표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노무사는 이제 오전부터 돌아다니기 시작해서 4시에 사무실에 앉아서 그때 서면 작업을 하는 직업이다 라고 하세요. 그래서 아침에 9시에 스타트를 하면 계속 돌아다니다가 4시쯤 사무실 들어와서 그때부터 서면을 해야 된다라고 할 정도로 돌아다닐 일들이 많기 때문에, 혹시나 나중에 수습 구하실 때 이제 그런 부분 운전 가능하다, 아니면 자차가 있으면 있다라는 내용들을 조금 더 이제 어필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노무사업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변호사 분들과의 경쟁도 조금씩 걱정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한 해 변호사님들이 뭐 1000명 이상씩 계속 배출되고 있고, 노무사도 마찬가지로 300명에서 400명 계속 이렇게 배출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노동이라는 한정된 시장 안에서 노무사와 변호사의 약간의 경쟁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실력 있는 노무법인 아니면 법무법인을 다들 찾아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수소문을 해가지고 누가 잘한다더라 라고 하면 변호사님이 있으셔도 노무사님한테 맡기는 경우도 있고, 노무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변호사님들한테 맡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내가 어떤 실력을 갖추고 어떠한 커리어를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커리어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총 3가지 정도로 좀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노무법인이나 법무법인에 남아있는 커리어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인하우스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어느 기업이나 공공기관 이런 부분에 이제 소속되어 있는 그런 노무사이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이제 공부라고 하는 영역이라서 대학원을 가시거나 아니면 로스쿨을 진학하시거나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이제 법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 저희가 들어갈 수 있는 법인은 노무법인과 법무법인이 있습니다. 근데 일단 노무법인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서 파트너를 할지 소속 노무사로 있을지 채용 노무사로 있을지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데, 이제 파트너를 한다라고 하면 보통 파트너가 뭐냐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종의 프랜차이즈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뭐냐면 이 법인의 간판과 이 법인의 자리를 잠깐 빌려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인을 빌리는 거에 대한 비용을 일부 지불하시고 본인이 자영업자처럼 독자적으로 활동을 하시는 겁니다. 그게 파트너라고 하는 거고, 이 파트너의 장점은 내가 소속되어 있는 법무법인 혹은 노무법인이 상당히 좀 이름이 그래도 어느 정도 시장에서 알려져 있는 법인이다라고 하면 그 이름 때문에 찾아오시는 클라이언트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법인에서 영양상 처리가 불가능한 일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일이 너무 많아서 우리 소속 노무사들이 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 결국에 저는 그 법인에는 있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이 처리하지 못할 수 있는 그 영역 밖의 일들을 저희한테 따로 주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은 충분히 가점 사안이 될 수 있는데, 이 파트너를 좀 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거는 이게 내가 여기에 남아서 이 법인의 간판을 쓰는 게 진짜 이득이냐 이득이 아니냐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따온 일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기에 소속되어 있다는 이유로 일부 피를 준다거나 그래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명확하게 법인을 다니시면서 좀 판단을 해보시고 그리고 결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소속 노무사로 계속 있으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저희 법인의 제 사수 노무사님이 24기 노무사님이신데 지금 계속 저희 제 사수 노무사님도 이제 입사 이래로 계속 현재까지 동일한 저희 법인에서 계속 근무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고, 근데 대부분 이제 소속 노무사가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하면 보통 급여에 조금 불만이 있다거나 그런 때 좀 많이 나가시긴 하더라고요. 그게 언제냐라고 하면 이제 3년, 5년, 7년, 10년 이렇게 기준을 해가지고 그때마다 노무사의 그 몸값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확 이제 바뀌거든요. 그래서 보통 지금 오신 분들이 앞으로 3년 정도 뒤면 본인의 이력서 관리를 계속 해주시고 어딘가에 업로드를 해놓으면 분명히 스카우트한테 연락이 와요. 왜냐면은 저도 이제 막 3년이 끝나고 4년 차가 됐는데 이제 그 3년 끝나고 4년 차가 되면서 스카우트 제의가 상당히 많이 와요. 그게 이제 리멤버도 있고 다양한 경로가 있는데 저는 많이 받을 때는 한 달에 7건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가서 결국엔 나는 내가 다니고 싶은 회사를 선택해서 다닐 수 있겠구나 라는 좀 생각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법무법인에 남아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노무사들도 법무법인의 노동팀에 좀 소속되어 있어요. 왜냐면은 요즘에 ESG다, 중대재해처벌법이다 라고 해서 지금 상당히 대형 법무법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노동팀 사이즈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변호사님들과 노무사님들이 같이 협업해서 근무하시는 경우들이 상당히 있는데, 일단 제가 봤을 때는 법무법인에서 파트너를 하고 계시는 노무사님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상 수습이 아니라 사실상 이제 소속 노무사님으로 이제 월급 형태로 이제 근무를 하신다, 월급제를 받으면서 근무를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법무법인의 경우에도 장점은 있어요. 뭐냐면 이제 대형 법무법인에 뭐 김앤장이나 율촌 이런 데 소속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 법인에서 어떻게 일을 처리하고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하고 이 전문가들은 어떤 식으로, 그리고 그 대형 법인에 계신 분들은 되게 저명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저명한 사람들이 어떻게 판단을 하면서 일을 진행하는지 이런 것들을 어깨너머로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장점은 있는데, 이제 단점으로는 어쨌든 변호사님들이 계시다 보니까 이제 변호사님들보다는 조금 더 처우가 좀 덜 할 수 있다 라는 건 어느 정도 감안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하우스라고 하면 이제 사기업도 있고 공기업도 있고 공무원도 있는데, 일단 사기업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노무사의 수요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왜냐면은 직장 내 괴롭힘이다 뭐다 이런 것들을 시작을 해서 원래 사내 노무사를 뽑지 않던 그 회사들도 사내 노무사를 뽑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수습이 끝나고 나서 사내 노무사로 곧바로 가시는 경우도 많이 있고 법인에 남아 계시는 경우도 있을 텐데, 이제 사내 노무사로 가면 어떤 일을 하냐?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지금 계신 분들이 만약에 사내 노무사로 바로 간다 라고 했을 때는 그냥 일반 신입사원이랑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입사원으로서 수행해야 될 기초적인 업무 플러스 거기에 노무사 업무를 조금 더 가미해요. 그래서 노무사 자격이 있기 때문에 자격수당으로 뭐 얼마씩 매달 나오는 거 이외에는 거의 나는 신입사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그래서 크게 이제 처음에 좀 현타가 오는 부분이 뭐냐면, 연차가 좀 낮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 중요 노무 업무를 맡기지 않아요. 뭐 예를 들면 단체 교섭이라든지 단체 협약이라든지 아니면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회사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만약에 연차가 낮은 노무사다라고 하면은 보통 맡기지 않아요. 그래서 단체 교섭이나 단체 협상 이런 것도 노무사이지만 내가 거기에 투입이 돼서 뭔가를 진행하고 뭐 실천을 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 세팅하는 것들을 조금 지원해주는, 약간 서포트해주는 역할들을 좀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 지금 연차에서는 이제 그 정도 업무를 하고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제 저 정도 한 3년, 4년 이렇게 근무를 하시면 보통 이직을 하게 되면 대리로 이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대리로 들어가게 되면 그래도 이제 사업장 내에 어느 정도 현황 파악은 금방금방 되는 수준이고, 업무에 있어서도 노무법인이나 일반 회사에서 했던 그런 업무에 그런 역량이 있기 때문에 단체 교섭이나 단체 협약 같은 현장에 직접 투입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업에 이직을 하실 거면 3년차 정도 때 이직을 하시는 게 저는 그래도 좀 더 노무사로서 주체적으로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제 5년 그리고 7년 이렇게 되면 과장 정도로 이제 스카우트 제안이 들어오고, 이제 입사하실 때 그 정도로 이제 일을 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10년이 넘어가면 거의 대부분 부장 또는 팀장으로 스카웃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정도 되면은 거의 내가 그 회사 인사노무와 관련되어 있는 많은 것들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공부와 관련된 부분인데, 여기에서 이제 대학원과 로스쿨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노무사 일을 하면서 이수진 선생님처럼 로스쿨을 가시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는 월화수목금 이렇게 평일날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로스쿨을 가게 되면 당연히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데, 생각보다 요즘에 노무사의 합격 연령들이 좀 많이 낮아졌다 보니까 의외로 로스쿨을 선택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세요. 왜냐면은 이제 저도 뭐 알아보기는 했었지만 로스쿨에 들어가게 됐을 때 내가 가진 어떤 역량이나 장점이 있을까라고 하면 전문 자격사 하나, 그게 굉장히 큰 장점으로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대학교 로스쿨 같은 경우에는 노무사가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가점을 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 노무사 자격증을 활용을 해서 로스쿨을 가는데 일단 활용하시는 경우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로스쿨을 한번 고려는 해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학원이 있는데, 대학원 같은 경우에는 저는 회사를 다니시면서 대학원 다니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면은 저도 이번에 대학원을 지원을 해서 엊그제 면접을 보긴 했거든요. 그래서 회사를 다니면서 대학원은 충분히 다닐 수 있어요. 일반 대학원 같은 경우에. 그래서 대학원을 다니고 거기에 대해서 뭐 어느 정도 뭐 커리어라든지 아니면 인맥이라든지 이런 네트워크를 형성을 하게 되면 그 이후에 뭐 개업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도 상당히 좀 수월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대표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노무사나 이런 전문 자격사들은 대학원은 디폴트다라고 하세요. 그래서 대학원 가는 건 무조건 필수적으로 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대학원을 가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대학원을 가시면 좋은 점이
뭐 일반 대학원이든 노동대학원이든 이런 데가 있을 텐데 가게 되면 어쨌든 대부분 노무사 혹은 그 큰 기업의 뭐 인사 담당자 혹은 변호사님들 다 대부분 이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인적 네트워크 형성하기에도 상당히 좋고 저희 법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 대표님이 그 대학원을 다니시면서 만나게 된 분과 함께 개업을 한 그런 노무법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 개업에 꿈이 있고 개업에 어느 정도 생각이 있다 라고 하시면 노무법인에 이렇게 개업을 하기 위해서 대학원을 선택하는 것도 좋은 선택지가 되고, 그리고 대학원을 다니면 일단 학문적으로 조금 더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돼요. 왜냐하면 제가 이번에 했던 사건 중에 하나가 공정대표 의무인데, 이게 현실적으로 공정대표 의무가 어떤 식으로 접근이 되고 노동위원회에서 어떻게 판단을 하는가에 대해서 저는 처음으로 그때 다시 한번 공부를 하게 됐어요. 왜냐면은 이제 실질적으로 공정대표 의무 사건을 거의 다룰 일이 크게 없는데 이번에 들어오게 돼서 해봤는데, 저는 이수진 선생님의 공정대표 의무 설명을 실체적, 절차적 의무 이걸 듣는 거 이외에는 공정대표 의무를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현실에서 그렇게 발생이 됐을 때 학문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이제 법에 허점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아직 법이 미비한 부분들을 학문이 치고 그 학문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어느 정도 법제화 시켜가는 그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대학원 다니는 건 노무사 아니면 변호사 이런 전문직이라면 필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 대학원을 로스쿨이 아닌 대학원을 선택한다라고 하실 거면은 반드시 회사를 다니시면서 이제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굉장히 가끔씩 좋은 노무법인이나 좋은 법무법인들은 이 대학원을 먼저 제안을 합니다. 대학원 갔다 와라 라고 하면, 그러면 학비는 누가 주실 건데요? 라고 물어보면 그 노무법인에서 우리가 줄게 라고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이게 대학원을 노무법인에 있을 때 가거나 법무법인에 있을 때 가는 건 되게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에 대해서는 노무사업이라든지 노무사 커리어와 관련된 내용들은 어느 정도 다 드렸어요. 그래서 이 정도로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 제가 이 합격자 강연 회에는 이게 따로 이제 저희한테 섭외가 온 게 아니라 학원에서 문자를 보내줬어요. 이 이수진 선생님의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 중에 이런 기회가 있는데 하실 분이 있으면 지원을 좀 해달라. 근데 저는 그 문자를 받자마자 바로 지원했거든요. 왜냐면은 저는 이렇게 합격자분들을 만나 뵙고 인사를 드리고 이렇게 좀 파릇파릇하신 분들을 좀 보는 게 저는 굉장히 리프레시가 돼요. 그래서 저는 노무법인에 있을 때도 항상 수승 노무사님이 새로 온다라고 하면 왠지 제가 막 설레고 기대가 되고, 이번에 누가 올까, 그래서 이런 고민들도 많이 하고, 그리고 노무사가 아닌 그냥 일반 직원분들이 저희 법인에 온다고 했을 때 전 되게 설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희 법인에 오시게 되면 제가 면접을 보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면접관으로서. 그래서 저희 법인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 법인은 조금 위계 질서가 있는 법인이에요.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들은 있고, 그리고 일이 조금 상당히 나중에 아까 그 뭐 블랙리스트 같은 것들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지금은 조금 화이트 리스트로 많이 좀 바뀌긴 했는데 그래도 그 안에 조금 안 좋은 내용들이 있긴 있어요. 제가 봤는데. 근데 그런 내용들을 보셨을 때 저희 법인에는 아까 그레이라고 하셨나? 그레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은데 일단 일이 많아요. 그래서 일이 굉장히 많아서 수습이 끝나면 거의 바로 이제 마이크를 대비시킨다라고 저희는 표현을 하는데, 신문회의장 가서 본인이 혼자 이제 변론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드려요. 그래서 이제 그 정도로 일이 좀 많이 빡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밤 11시 전에 퇴근하는 적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주말에도 한 이틀 연속으로 쉬는 경우는 거의 없고, 월화수목금 그리고 또는 일요일 아니면은 이제 토요일 날 무조건 일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게 좀 뭐 잘 됐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희 법인은 그래요. 저희 법인은 좀 힘든 편이고, 대신에 어느 정도 짬이 되면 다른 노무사들이 해보지 않은 모든 것들을 다 해봤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건도 단순히 부당해고 부당 뭐 노동행위 뭐 이 정도가 아니라, 저희는 뭐 교섭단위 분리 신청도 하고, 그리고 뭐 공정대표 의무도 하고, 차별시정도 하고 전부 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관심이 있으시다면 지원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 법인은 12월 4일까지 채용 공고를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그 것들 좀 확인하셔가지고 이제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길든 짧든 굉장히 힘든 수험 생활을 거치셔서 그 8%라는 바늘 구멍을 뚫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사회에 어디 가셔도 노무사가 아니더라도 무조건적으로 성공하실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항상 본인에 대한 믿음과 의지를 가지시고 신뢰를 가지시고 항상 자기 탓하지 말고 나는 하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항상 우리 이수진 선생님께서 열정을 가지고 우리는 하면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진짜 저희는 하면 모든 건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자신감을 좀 가지시고 열심히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어쨌든 여기 날이 점점 더 추워지지만 저희는 지금 합격을 했기 때문에 올해 연말 정말 굉장히 가슴 따뜻하게 보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 따뜻한 연말을 보내시면서 합격자로서의 기쁨을 충분히 누리시고 앞으로 꽃길만 걸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지금 질문 한두 개 정도 받을 시간이 될 것 같은데, 혹시 뭐 질문이나 이런 거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그쵸? 아마 여기서, 네네. 아, 제가 그걸 말씀 안 드렸네요. 그 노조 소속이라고 하면 보통 제가 한국노총은 잘 모르는데 민주노총 같은 경우에는 법률원이라고 해가지고 그 법무법인 연은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도 노무사들이 많이 소속이 돼서 일을 하는데, 거기에 소속이 되면 거의 모든 사건을 이제 노조 사건만 합니다. 그래서 노조 사건이라고 하면 뭐 공정대표 의무라든지 아니면 부당노동 행위라든지 부당해고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하시고, 그리고 노조라고 해서 특히 뭐 급여 이런 것들이 좀 예민하신 분들 같은 경우 뭐 노조 일을 하게 되면 돈을 많이 못 번다더라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들은 것도 있고,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적지 않아요. 적지 않고 급여도 어느 정도 충분히 되고, 그 법무법인 연은 같은 곳에서 혹시나 일을 하게 된다면 장점이 뭐냐면 내부 자료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들이 작성해 놓은 뭐 매뉴얼이라든지 그들이 생각하는 어떤 뭐 판례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오래된 기관이고 큰 기관이다 보니까 쌓여 있는 것들도 많고, 그 내부의 변호사님들, 노무사님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제 대형 로펌에 소속돼서 일을 하는 것과 사실상 저는 비슷한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나 노조 쪽에 좀 관심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쪽으로 가셔가지고 일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일반 노무법인, 뭐 회사만 자문하는 노무법인에 갈 수 없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노조 쪽에 있는 법무법인 연은에 있다라고 해서 일반 노무법인이나 법무법인이 갔을 때 당연히 페널티가 되는 건 아니고요. 오히려 가점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법무법인 연은 민주노총이나 이런 한국노총에서 가지고 있는 어느 정도의 암묵지들을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반 사기업으로 왔을 때도 충분히 우리가 그 상대방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야가 생긴 것이기 때문에 이게 충분히 좋은 경험이 될 수도 있고, 이직도 좀 자유로울 수 있고, 그리고 급여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딱 지금 7시가, 네, 한 분 더, 네. 지금 좀 잘 안 들리는데 좀 크게 해주실 수 있나요? 강의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데, 법인에 일단 소속이 되시면 그 법인 안으로 들어오는 강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4대 법정의무교육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직장 내 괴롭힘 교육이라든지 그 외에 기초노동법 강의 뭐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강의라고 하면 다들 학원 강의들을 좀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학원 강의 이외에 기업 강의도 있고, 기업 강의도 그 수강 대상들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저는 뭐 기업의 임원분들 데리고 노동법 교육을 한 적도 있고, 그리고 뭐 기업의 다른 뭐 인사팀을 데리고 인사팀이 알아야 될 노동법이라고 해서 뭐 집단법, 개별법, 그리고 채용 절차법 이런 것들을 싹 다 교육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기업의 연수, 정기 연수 같은 거 있거든요. 뭐 신입사원 연수라든지, 그럼 그런데 이제 초청받아가지고 저희가 가서 강의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강의할 수 있는 기회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노무사회에서도 이제 뭐 강사라든지 이런 양성 과정들도 상당히 많고, 그리고 한국 고용노동교육원이라고 해서 거기에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뭐 성희롱, 강사 양성 과정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한번 고민을 해보셔서 그런 강의를 들으시면서 이제 뭐 강사로서도 충분히 커리어를 좀 확장시킬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시간이 좀 촉박한 관계로 이 정도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